여러분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이 참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초기 창업자분들께는 세무관리는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는 숙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세무 꿀팁을 통해 여러분의 부담을 확 줄여드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함께할 강태수 세무사님은 창업자들을 위한 세무관리와 절세 전략에 있어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실 전문가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사업 성공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 세금에 대해 제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세금의 종류와 그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세 가지 세금을 말씀드리자면 네.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있는데요. 부가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공급가액의 10%를 추가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받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세는 그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나오는 순이익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네.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초기 세무를 관리하는 데 팁이 있다면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비용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비용 관리인데요. 비용 관리가 잘 안 되시면 애써 사업으로 번 돈들을 세금으로 많이 내게 되실 겁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가능한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을 모아두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요즘 영수증 관리 앱을 활용하시면 편리한데요. 네. 영수증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또 관리하는 앱이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앱들이 너무 잘 나오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절세 전략입니다. 세금을 관리하는데 절세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제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항상 꼭 챙겨야 될 항목들이고 네. 그 외 업종마다 특정 짓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그게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꼭 챙기셔야 되고 서비스업이나 연구업을 하시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직원 급여와 사대 보험료 또한 이제 다 비용 처리가 되고요. 네. 요즘에 그 나라에서 이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세액 공제를 잘 이용하시는 게 절세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또 뭐 핸드메이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세를 좀 하면 좋을까요?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공예를 하신다면 당연히 그 원재료도 사셔야 되고 뭐 네일 아트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매니큐어나 이제 젤이나 이런 걸 다 사시는 거 그런 거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들 하시는 그런 네일 아트를 보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던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는 특정되어서 사용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꼭 잘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챙긴다는 의미가 네. 이제 돈을 썼으면 그 영수증을 챙긴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 일부 사업자들이 나 세금 계산을 안 끊어줄 테니 이거 좀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증빙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그 비용을 인정도 못 받고 그러겠네요. 인정을 받으려면 또 가산세를 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현혹되시지 마시고 제 가격을 주시고 세금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이런 영수증들을 꼭 수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눈앞에 싸게 구매하는 것보다 나중에 세금을 더 절세 받는 게 더 유리하다. 당연히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창업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초기 사업 시작하실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임대도 하셔야 되고 보증금도 내고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 비품 짓기들도 넣으셔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적지가 않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몇 천만 원씩 드실 수도 있고 비품 짓기도 몇 천만 원씩 드는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 안 받아 놓으시면 그 비용 자체를 인정을 못 받게 돼요. 그럼 당연히 그게 다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하실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기 사업 때 너무 정신없어서 많이들 네. 놓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빠도 이것만큼은 꼼꼼히 챙겨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 초기에 바쁘시더라도 세금 영수증은 꼭 챙기기. 세금 계산서, 계산서도 챙기기. 카드 영수증 아니면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가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세무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많이 주신 질문들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 초기에 네.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일단 법적으로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세무사를 꼭 고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무사에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지만 네. 처음에는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매출이 많이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요즘에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부하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안 쓰시려면 대신 정리는 꼼꼼하게 해야 한다.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그쵸. 네,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이상 매출이 났을 때 이 세무사를 고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업종마다 다 틀리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뭐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처음부터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사서 판매하는 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적을 수도 있고 업종별로 다양한데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좀 낮은 편이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뭐 3억 이상, 1억 5천 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세무사 도장이 들어가야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많이 네. 주신 질문이요. 세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아니, 국세청에다가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그걸 늦게 내면 국세청에서 이자를 받아가요. 연체료라고 예, 연체 하죠? 가산세라고 네. 그러는데 가산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은행 이자처럼 계속 이자가 붙어요. 그게 이제 체납액으로 다 되는 것인데 계속 늦게 내시면 그만큼 손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는 조금 납세자들 돕기 위해서 분할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납부 연장 같은 걸 받아주긴 하세요. 그런 네. 제도들이 있긴 한데 빨리 내시는 게 제일 적게 내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납부를 못 하시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납부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세금 신고도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세금 신고를 안 하시면 그 무신고 가산세가 20% 40%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납부를 못 하시더라도 꼭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이세요.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피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적법하게 신고를 꼭 하시고 만약에 부담되신다 하면 분할 납부를 맞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이게 네. 세금마다 또 네. 신고 기간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신고 부가세랑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사업자분들이 하셔야 될 신고 중에 매달 급여 신고를 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 원천세 신고는 매달 그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기별 신고 신청을 하셨다면 상반기 신고를 7월 10일까지 하시면 되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1월 10일 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신고가 있거든요. 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내년 1월 25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일 큰 신고가 이제 종합소득세랑 법인세인데요.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를 내년 5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많이 착각들 하시는 게 5월에 신고하니까 5월부터 5월까지 신고를 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를 내년 5월에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내년 3월에 신고를 하고 네. 이거는 신고기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안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이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이 꼭 메모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용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4대 보험을 들게 되면 그 4대 보험료 중에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그게 초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한 달 중에서 뭐 25일 이상을 근속하시면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알바생들이 많잖아요. 네. 알바생들이 며칠씩 일하고 이러신 분들은 굳이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셔도 되세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용직 신고만 하시게 되면 고용보험료만 절반만 대신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신 프리랜서 소속자들 보시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좀 업종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런 분들도 4대 보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하시게 되면 그때는 사업주가 4대 보험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업종에 따라서 4대 보험을 하느냐 아니면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일용직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꼭 4대 보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밖에도 조금 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그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법 뭐 이걸 조문을 뭐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관심을 가지다 보면 빠뜨리는 게 적어지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고 그게 제일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고나 이런 거를 대신해 드리고 관리를 해드리지만 영수증을 받아오고 이러는 몫은 다 사업자들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꼭 본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 받아오시는 게 제일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 점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태수 세무사님과 함께 세금 절감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세무관리는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의견 나누시면서 꼭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은 어렵지만 알고 나면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무 꿀팁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많은 세무사들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